경복궁, 창덕궁에 이어 세 번째로 지어진 조선시대 궁궐인 창경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왕조는 건국 초기부터 경복궁을 법궁으로, 창덕궁을 보조궁궐로 사용하는 양궐 체제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역대 왕들은 경복궁보다는 창덕궁에 거처하는 것을 더 좋아하였고, 왕실 가족이 늘어나면서 차츰 창덕궁의 생활공간도 비좁아졌습니다. 이에 성종이 왕실의 우더른인 세조비 정의왕후, 예종비 안순왕후, 덕종비 소해왕후 등 세 분의 대비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창덕궁 이웃에 마련한 궁궐이 창경궁입니다. 창경궁은 왕이 정사를 돌보기 위해 지은 것이 아니라 생활 공간을 넓힐 목적으로 세워졌고, 또한 애초 궁궐로서 계획된 것이 아니라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 살았던 수강궁에 몇몇 정각을 보태어 세운 궁궐입니다. 따라서 경복궁이나 창덕궁과 비교해 볼 때 그 규모나 배치 등의 다른 점이 많습니다. 창경궁에서는 홍화문, 옥천교, 명정전, 문정전, 승문당, 통명전, 경춘전과 환경전, 춘당지, 마지막으로 대운실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홍화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경궁의 정문으로 홍화는 조화를 넓힌다. 즉, 덕을 행하여 백성을 감화시키고 널리 떨친다는 뜻입니다. 1750년에 영조는 균역법을 시행하기 전 홍화문 백성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고, 1795년에 정조는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해 이곳에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직접 쌀을 나눠주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의 궁궐은 나라를 다스리는 법정까지 문이 3개이지만 창경궁은 궁궐이 들어선 자리가 좁은 지형이기 때문에 홍화문에서 법정까지 문이 2개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옥천교입니다. 모든 궁궐 마당에는 시냇물이 흐릅니다. 법전이 있는 궁궐의 안쪽과 외부의 공간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며 좋은 운을 불어들이는 길지가 되라고 궁궐 앞쪽에 일부러 낸 물길입니다. 이를 금천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궁궐에도 이러한 다리가 있습니다. 경복궁은 영제교, 창덕궁은 금천교, 창경궁은 옥천교라고 부릅니다. 옥천교의 의미는 임금이 머무는 법전에 이르기 전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건너라는 공간입니다. 다리는 홍해라 불리는 다리 기둥 방식과 돌난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리를 받친 기둥에는 도깨비 얼굴을 한 기면을 조각하고 상부 난간 엄지 기둥에는 서수를 조각하여 물길을 타고 궁궐에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으려 했습니다. 옥천교를 지나면 바로 보이는 명정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정전은 단층 지붕의 아담한 규모이지만 조선시대 궁궐의 정정 가운데 가장 오래된 정각입니다. 명정전에서는 가끔 과거 시험이 열리기도 하고 궁궐의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한
생신잔치, 결로잔치 등 각종 잔치를 종종 열었다고 합니다. 명정전 앞의 마당을 조정이라 하는데 이곳에는 화강암으로 된 얇고 넓적한 박석이 깔려 있습니다. 박석은 크기가 일정치 않고 표면도 울퉁불퉁합니다. 궁궐의 거친 표면을 지닌 박성을 깔았던 이유는 햇볕에 반사되는 빛을 막고 가죽신을 신은 신하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조정에 깔린 박석을 보면 명정전에서 명정문으로 갈수록 경사가 낮아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비가 왔을 때 배수를 위한 것입니다. 명정전으로 오르는 돌계단 중앙에도 답도가 있습니다. 답도는 월대를 오르는 계단 가운데에 있는 봉황이 새겨진 사각형 돌을 지칭합니다. 봉황은 수컷인 봉과 암컷인 황을 함께 이르는 말로 봉황이 나타나는 때는 태평성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이상적인 정치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명정전과 달리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문정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전은 임금이 창경궁에 오셨을 때 신하들과 정치를 의논하고 업무를 보던 편전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국상이 있을 때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다음은 숭문당입니다. 숭문당은 학문을 드높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임금과 신하들이 고전에 대한 경연을 펼쳐 지식을 쌓던 곳이며 성균관 유학생들을 불러 대화를 나누고 주연을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창덕궁에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통명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비의 침전의 역할과 동시에 내외 명부를 다스리는 업무를 보던 내전의 건물인 통명전은 중심 공간으로 규모가 커다랗습니다. 역관의 딸이었다가 숙종의 후궁이 된 장희빈이 숙종의 두 번째 왕비인 인현왕후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비가 되기 위해 시선단 서쪽에 신당을 차리고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죽은 새나 쥐를 통명전 섬돌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 무렵 인현왕후는 죽고 장희빈도 재가 들통나 사약을 먹고 죽습니다. 이후 숙종은 후궁을 왕비로 승격시키지 못하는 법을 만들도록 명합니다. 건물 전면에는 장대석으로 쌓은 규모가 큰 월대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월대 정면에는 3개의 돌계단이 붙어 있으며 좌, 우측에도 각각 계단이 있고 월대 위에는 사각형으로 다듬은 화강암 박석을 깔았습니다. 정각 앞에 큰 월대에서는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통명전 서쪽에 돌난간을 두른 네모난 형태의 아름다운 연지입니다. 1485년에 수통을 구리로 만들었지만 당시 신하들이 사치스럽다고 하여 돌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경춘전과 환경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춘전의 경춘은 햇볕 따뜻한 봄이라는 뜻이며 임금의 어머니인 대비와 왕비가 머물던 정각입니다. 경춘전은 정조가 탄생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펼친 지 3년이 된 해 용이 내려오는 태몽을 꿨다고 전해집니다. 사도세자는 용꿈을 꾼 기쁨을 남기기 위해 경춘전 내부 벽에 꿈속의 용을 그려 걸었으나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환경전입니다. 환경은 기쁘고 경사스럽다는 뜻으로 기뻐하고 경화한다 라고도 풀이됩니다. 환경전은 임금이 창경궁에 오셨을 때 임금의 침전이나 편전으로 사용했습니다. 대혼실로 가기 전에 위치한 춘당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당지는 현재 2개의 연못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뒤쪽에 작은 연못이 조선 왕조 때부터 있었던 본래의 춘당지입니다. 본래 춘당지는 활을 쏘고 과거를 보던 충당대 앞 너른터에 자리했던 작은 연못입니다. 지금의 춘당지에는 백성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왕이 직접 농사를 지었던 내동포라는 논이 있었습니다. 일제는 내동포를 파헤쳐서 큰 연못으로 만들었고 1983년 이후에 전통 양식의 연못으로 새롭게 조성한 것이 오늘날의 춘당지입니다. 춘당지는 서울 도심에 흔치 않은 넓은 연못으로 주변의 숲도 울창하여 많은 새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운실입니다. 대운실은 춘당지 북쪽에 있는 유리 건물입니다. 1909년 건축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이며 일본 황실식물원 담당자였던 일본인 후쿠바 하야토가 설계하고 프랑스 회사가 시공을 담당하였습니다. 일제가 지은 건물은 모두 철거되었지만 대운실만큼은 철제와 목재의 뼈대, 유리창을 설치한 최초의 시설물로서 건축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건축의 뼈대는 목재와 철제로 이루어져 있고 외피는 온통 유리로 덮여 있으며 당시 새로운 건축 재료였던 철과 유리로 지은 대운실의 외관은 대부분 고풍스러운 목조 정각인 궁궐 안에서 예나 지금이나 매우 이색적입니다. 일제는 1907년 순종이 창덕궁으로 옮겨온 것과 때를 맞추어 창경궁의 정각들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었으며 마침내 1909년 일반에 개방하였습니다. 순종을 위로한다는 명목이었지만 그 목적이 궁궐의 권위를 격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운실은 일제의 불손한 의도 아래 훼손된 창경궁의 일면을 보여주는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건축된 지 이미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그 자체가 역사적 가치와 건축적 의미를 지닌 근대의 문화유산으로 새롭게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창경궁 대운실은 근대 문화유산의 의미를 가지며 2004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땅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열대지방의 관상식물을 비롯하여 각종 희귀식물을 전시하였지만 1986년 창경궁 복원 이후에는 국내 자생식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야생화 등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안녕. 창덕궁과 창경궁 관람 끝.